1주차, 2차시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아동의 개념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어떤 법적인 개념에 따라 나이는 다양하게 각 법에서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하고 있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18세 미만 아동으로 봅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협의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아동수당, 복지에서 아동수당법에서는 아동을 7세 미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에서는.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아동을 9세에서 24세 이하, 이것을 청소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아동이 9세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아동은요, 만 19세 미만, 명칭은 청소년이지만 아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 미만을 명칭은 청소년으로 보지만 아동도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아동 학대 그 범죄, 여기 특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학대라든지 어떤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때 청소년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을 또 아동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법에서는 해석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이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고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 이건 역시 아동으로 보고 있고, 또 실종아동, 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더라라는 거. 그리고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보면서 아동도 포함이 되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건 역시 9세 이상,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명칭은 청소년이지만 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 여기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은 역시 청소년이지만 아동도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 협약, 이런 아동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정확히 명칭이 아동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동수당법에서도 명칭은 아동이지요.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이런 데 보면은 청소년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이 청소년이란 연령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이것은 9세라면은 아동이지 않습니까? 학년기 아동인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명칭은 청소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9세라면은 아동도 포함이 되면서 법적으로 청소년으로 어떤 적용이 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본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동은 아동대로 나이가 각 법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라고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각 법에서 아동이라 했으면 아동이고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인데 왜 우리 아동 나이가 그 포함이 돼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각 법에 따라 청소년 그리고 아동 이 연령대가 포함됐을 때 그에 따른 지원책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동도 포함되고 청소년도 포함된다면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명칭은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연령대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아동도 포함이 되더라라고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그 나이대가 9세에서 24세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세는 아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기도 청소년 기본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포함된다라고 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child의 개념을 보면은요, 이 아동의 개념 형성과 어떤 사상적 배경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동은 발달 심리학 요소도 있고, 어떤 사회 문화적 요소도 있고, 또 정치 경제적 요소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관점도 다양한데, 이것을 발달 심리학 요소로 보면은 어떤 적절성이 있어야 되고, 발달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적절성, 적기성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요. 발달의 가소성이라든지 발달의 불가역성, 그리고 발달에 대한 민감성, 충족성, 또 발달의 맥락성, 이런 부분들이 다 발달 심리학에 들어가는 이제 요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아동기 개념을 어떤 사회 문화적 요소로 본다면은 성인 사회와의 구분으로 보고요. 또 아동 고유 문화의 창조라든지 어떤 사회적 구성자로서의 아동, 그리고 아동 인식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사회 현상의 어떤 맥락성, 이런 거로 아동기 개념을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 어떤 경제적 요소로 본다면은 근대화 과정의 가치라든지 국가 미래의 가치, 그리고 국가 의제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인적 자원의 투자, 그리고 복지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기 개념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역사나 어떤 사상적 배경으로 보면은 성인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대상, 이 독특한 대상으로서의 이 아동기 인식 변화를 보고 있고요. 중세 이후에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의 아동 양육, 그리고 이 아동 양육과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역사의 어떤 사상적 배경으로 우리가 아동기 개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근대 과학의 발달, 어떤 진보적 사상가들에 의한 아동기 발견, 이런 역사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동기 개념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아동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현대의 아동 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또 아동 복지의 개념 뭐 다양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 아동 간 개념으로 한번 보면은 이 아동은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이고, 또 전인적으로서의 아동, 그리고 또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떤 권리로서의 아동, 그리고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이 현대 아동관에서 이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 이것은요, 이 아동이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유기체로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유기체로서. 그래서 이 아동을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의 축소판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신체적, 인지적, 또 정서적, 또 사회적 측면에서의 어떤 양적, 질적의 변화, 이런 발달해가는 각 그 발달 단계의 특성, 이 특성을 특성으로 변화해가는 게 아동이다라는 관념으로 어떤 발달 존재로서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인 어떤 성장 발달, 그리고 잠재적인 발달,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발휘돼서 이 성장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시기적절하게 같이 조성이 돼야지 이 발달하는 존재로서의 아동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인으로서의 아동, 이것은 이제 통합된 전체로 보아야 되는 건데, 이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어떤 전인된 관점, 통합된 전체로서
보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아동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발달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어떤 신체나 뭐 운동의 어떤 외형적 발달, 또 뭐 사회 정서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여러 부분에서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합된 것이죠. 역동적으로 서로 이제 상호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발달들이 상호 관련되어서 어떤 전인으로서 전체적으로서 통합적인 전체로서의 발달을 보이는 것이 이 아동으로서의 전인으로서의 발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 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권리의 주체인 아동, 이제 이 부분은요. 이 아동이 어른이나 어떤 부모의 이제 예속된 또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독립된 인격의 하나로 권리의 주체의 하나로 봐야 된다고 제가 이제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또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본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그리고 현재 문화 어떤 사회적으로 보는 아동의 관점이죠. 그래서 법에서도 아동에 대한 어떤 보호 여러 가지가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되고 점점 나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20세기의 그 아동에 관한 어떤 권리에 관한 어떤 국제적인 선언, 협약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동의 어떤 양육과 발달, 또 보호, 또 교육,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권리로 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다 부여가 돼서 그 유엔 어린이 이제 권리 선언 그런 데도 채택이 되고 또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런 채택 등의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오고 있고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아동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떤 각 해당하는 법률로 보호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 아동은요, 이 발달하는 속도, 능력, 성격, 이런 것이 다 다르고, 특질, 이 특질한 것은 타고난 어떤 신체적 특성이나 타고난 성격, 이것을 특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동입니다. 그래서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이고요. 이것은 아동의 발달 수준과 능력에 비추어서 이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준의 적절한 교육과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아동의 독자성은 아동의 자기다움입니다. 나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우열을 따지는 대상도 아니죠. 그 아동만의 독립된 인격체의 하나의 독자성으로 존중해주고 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 존재로서의 아동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현대의 이제 아동관 개념이죠. 우리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다양한 분류별로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를 우리가 다룰 때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 제도적인 사회적인 그런 인식으로 다루는데 웰페어 오브 칠드런 해가지고 이 아동이 잘 지내는 상태 잘 지내는 상태 웰페어 여기에 따라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웰페어 오브 칠드런이 바로 아동 복지의 개념인데요. 이 아동 복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동복지법 그리고 혼합된 게 청소년 법이죠. 연령대가 걸쳐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아동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서 이제 프리들랜드와 에이프트라는 분이 사회복지 입문에서
빈곤, 방치, 유기질병, 결함 이런 것을 지닌 아동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 아동들 그런 아동들도 있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 그래서 보편적인 아동이죠.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 그래서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이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과 민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재반 활동이 모두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프리들랜드와 에이프트의 이제 사회복지 입문에서 나온 정의지요. 그래서 웰페어 오브 칠드런 이것은 아동복지의 개념은요. 아동이 잘 지내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바로 아동복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아동복지, 현대 아동복지의 특성 및 방향을 좀 보면은요, 이 보편적 예방적 아동복지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가족 중심 아동복지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조기 개입적 아동복지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 여러 가지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특히 보편적 예방적 아동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 현대 아동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예방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후 문제, 일이 터졌을 때, 일이 만들어졌을 때, 벌어졌을 때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예방적 차원이 필요한데 복지 역시 아동 복지 역시 보편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히 어떤 이 결함 가정 아동을 위한 어떤 응급구호, 이 응급구호적의 어떤 잔여적 접근이 아니고요. 모든 아동에게 이 최적의 삶의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방은요. 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개입했던 어떤 과거의 치료, 이 과거의 치료에서 벗어나서 이 아동이 속한 환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동이 속한 환경에 미리 개입해서 이 아동 문제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 바로 예방적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 예방은 이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2차 예방은 이미 발생한 아동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아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후에 재발 방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2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예방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차 예방에서 조금 더 진보돼서 재발 방지까지 그래서 넓게 보면 3차까지가 이제 예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을 전체적인 인구 그리고 위험 요소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발을 막겠다. 재발 방지 그 부분을 넓게 보면 3차까지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예방적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아동 복지에 대해서 어떤 그 보편적인 복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법의 개입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 고발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형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재발 방지에 강력한 힘 그런 3차 예방이 다시 더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넓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아동 학대 부분은 특히 예방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빈번하게 아직도 좀 일어나는 부분이라
학교 폭력 전담 경찰이 아동과 청소년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 요원 또 자원봉사분도 많이 계시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담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중심 아동 복지 서비스 이것은요, 이 가족 중심의 아동 복지 정책은 21세기의 아동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족 기능 약화, 이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아동 문제, 이런 다양한 아동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족 중심의 어떤 아동 복지 정책이 아동 복지의 현대 아동 복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중심 아동 복지 서비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부모 세대가 어떤 정신적, 물질적 이런 것으로 이제 고통을 받게 될 때 이 고통이 고스란히 아동에게 전해져서 사실은 아동의 어떤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제 위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어떤 강력한 아동 복지 서비스가 더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기 개입 아동 복지 서비스. 그래서 이거는 이 인생의 초기에 이제 어떤 영유아기, 이 영유아기부터 아동 발달기 다 거쳐가는데, 이 영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유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기까지, 청소년까지 쭉 이어진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아동기 또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 서비스는 조기 개입을 해서 사실은 영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기 개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조기 개입할 때 가정의 빈곤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조기 개입을 해서 아동 복지 서비스를 펼침으로 인해서 그 아동기의 어떤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발달을 도와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정의 빈곤, 특히 가정의 빈곤은요, 이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낮은 자존감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아동 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조기에 개입을 해서 어릴 때부터 개입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 협의 아동복지. 이것은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 또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강의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 보편적인 개념으로 어떤 사회 적응을 위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동의 개념은 자연적인 발달, 어떤 발달 시기를 관점으로 보고 출생에서 성인기까지 어떤 도달하게 상태도 아동복지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제 18세 미만으로 보지만 각 법에서는 또 다양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동복지의 필요성, 이 아동복지가 왜 필요할까? 현대 아동이 처한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요. 위기도 있는데, 그 위기는 여러 가지 사회의 이제 급격한 변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과 사회 변화를 보면 이제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따라서 아동복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출생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2025년도 올해에 이 출생, 그러니까 애를 별로 안 낳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3년도에 출산율만 딱 우리가 정확하게 지표를 얘기하면은 한 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가정에 한 신혼부부가 한 아이를 낳았을 때 한 명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23년도에는 0.78명이랍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OECD 그 평균 1.59명인데 한 명 반 정도의 비율일 때 우리나라는 0.78명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최저치죠. 그리고 이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되는 것은 이제 고령화. 이 고령 인구 비율이요. 25년도 올해에 20.6%랍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인구 10명당 고령 인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6%, 2명이란 얘기고, 태어나는 출산율은 0.78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0.78명이라는 거는 23년도 출산율이죠. 그때 0.78명이 한 명도 안 놓는다는 얘기죠. OECD 평균이 1.59면 한 명 반 이상을 놓는데 우리는 한 명에도 못 미치는 0.78명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는 늘고 출산율은 낮아져서 아이는 더 안 놓는다. 아동은 아기는 더 안 놓는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이 아동 복지의 필요성은 더 중요하고 아동에 대한 개념은 더 소중하다. 많이 안 놓기 때문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복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고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인구 정책에 옛날에는 인구 정책의 어떤 다출산을 막은 예였지만 지금은 워낙 안 놓기 때문에 저출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를 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녀를 안 놓는 신혼부부가 많고 그래서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서 어떤 국가의 경쟁력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가족과 사회 변화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동의 개인적 성장 발달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에서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재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 역할 중요하죠. 어떤 자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녀 보호하고 자녀 발달에 안내와 지원도 하고 참여와 협력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봐주시면 되고요. 발달 시기에 따라서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제 이렇게 부모의 주된 역할도 다양하게 다르죠.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 수용적이라든지 뭐 허용적이라든지 뭐 지배적 거부적 여기에 따라서 아동의 복지의 필요성도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아동복지는 이제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빈곤의 이제 세대 간 전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증가 때문에 아동복지의 어떤 필요성이 더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 구조의 변화도 아동복지의 어떤 배경이 되겠죠. 이렇게 저출산에다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21년 기준인데 아까 23년 교재에 나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아동복지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 이 아동의 중요성, 또 아동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역할, 이런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저출산으로, 아기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인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동기 발달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나머지는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계속 수업을 이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1주차 고생하셨습니다.